조여온답니다. 조여온다. 조여온다.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대북 송금 관련된 이게 또 이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로 아주 현안으로 떠올랐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자, 이와 관련해서 한참 전이다. 벌써 몇 달 이상 지났거든요. 올해 초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사실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내복 사입은지. 황당한 얘기죠. 어떤 점에서 좀 황당하다고 자, 이재명 대표가 황당합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 어떤 설명이 없는데 그게 오늘 어떤 검찰의 움직임이 알려졌거든요. 화면 보시죠. 자,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불구속 입건했는데 제3자 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가 된 겁니다. 입건됐어요. 요 내용이고요. 검찰에 최근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발언 등등등 이런 걸 아마 참고한 걸로 보이는데 좀 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 보신 영상에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는데 황당하다.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정비경 전 최고위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전환해서. 결정적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과 그 직원들의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그냥 단순 뇌물죄는 그 뇌물을 서로 주고 받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아니라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럼 수사할 때 그걸 다 염두에 둬요.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이 과연 부느냐 다 말해주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쌍방울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어요. 예, 보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방북 비용인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여태까지 그 북한에 이제 누군가가 가려고 할 때 공짜로 그걸 오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아무튼 돈을 받고 뭔가 와라. 대가. 뭔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3자 뇌물이라는 건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는 그거를 김정은한테 뭐 줘서 자기가 뭔가 하겠어요, 그게? 결국 이재명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이재명한테 주는 돈인데 이재명은 원래는 그거를 받아서 북한에 넘겨줘야죠. 근데 그냥 나한테 주지 말고 바로 거쳐서 가지 말고 바로 북한에 주시오. 이런 게 바로 제3자 그러니까 뇌물인 그게 거예요. 거리가 직접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 제3자에게 주는 돈은 말하자면 뇌물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줘야 될 돈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신해서 줬어요. 대신 줬다. 그래서 그게 제3자 뇌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결국 뭐예요? 돈을 준 사람, 뇌물을 준 사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조사를 해서 판단이 되면 예. 그것만으로도 기소합니다. 입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재명 대표의 뭐 불구속 피의자 입건이 뭐 예. 아주 무슨 뭐 특이한 일이 아니고요. 보통 그냥 뇌물 사건 수사할 때 통상적으로 저렇게 통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화영 솔직히 전 부지사의 뭐 진술이 뭐 핵심이다 아니다 얘기하지만 예. 사실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이화영 굳이 뭐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도 기소하고 보통 다 유죄 판결 받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의자로 몇 건이 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이게. 지금 또 하나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요?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재판이 중이죠. 진행 중이고. 예. 그다음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고 백현동 수사도 백현동도 있고. 진행 중이고. 이거 쌍방울 지금은 이제 쌍방울인 대북 송금 거고. 예. 뭐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예. 검사 또 검찰 수사관 또 수사 보조 인력까지 합하면 아마 여러 수백 명이 되겠죠. 예. 여러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압수수색도 여러 수백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지금 있는 것 같고
다만 전반적인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제가 쭉 스크린을 해보면 예. 대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물증에 의해 가지고 증거와 물증을 쫓아가는 수사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를 진술에 의존하는 좀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예로 들면 단적인 예로 들자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이 유동규 씨를 향해서 예. 사실만 이야기해라. 아. 왜 이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돈을 줬다 그랬다가 아니라 예, 예. 그랬다가 뭐 여기라 그랬다가 저기라 그랬다가 이래 버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도 사실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만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해외 도피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이 피의 사실 유포라든지 또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 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귀국하는 순간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검찰이 수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언론과 또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회장을 기업 사냥꾼이다, 주가 조작범이다, 또 뭐 조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구속되고 나니까 김성태 회장 진술에 의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조폭, 기업 사냥꾼, 주가 조작범이었다가 지금은 또 이 진술이 100%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김성태 진술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을 보자면 검찰이 증거와 물증보다는 어떤 특정인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뭔가 수사가 진척이 됐는데 피의자가 하나 또 추가가 된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그 진술 여부, 보고 여부 뭐 이런 게 굉장히 쟁점이었는데 사실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받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두 차례 재판이 파행이 됐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전에.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해버렸어요. 뭐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지 이게 뭡니까 기회 달라 했는데 몇 번이나 파행이 되고 사임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재판부가 안 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그냥 선임하세요. 그래서 선정해서 우회 재판이 진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이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근데요, 박원석 전 의원님. 예. 국선 변호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첨예한 이슈로 들어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국선 변호인이 임명됐다.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예. 그 구속된 피고인이잖아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판도 지금 43번째 열렸어요. 예. 그럼 국선 변호인이 새로 선임이 돼가지고 사건의 쟁점을 따라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거 지금까지 있었던 종이를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서류만 해도 서류를. 어마어마할 거고.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변호인은 어쨌든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화영 이 부지사 입장에서 과연 국선 변호인한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제일 변호인인데 불리한 막 사람은 다툼 변호인을 놓고 가족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요. 서로 다른 의견을 네, 내놓고. 그 제일 불리한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죠.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해광 측이 이제 사임계를 내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예. 계속 그 법무법인 해광이 좀 맡았으면 하는 바람을 예. 이화영 부지사는 갖고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들하고 워낙 이견이 심한 데다가 가족들이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뭐 인신 공격성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피고인을 방어하는 걸 넘어서서 일종의 정치적으로 법무법인 자체가 휘말리겠다. 이런 아마 위기감이 들어서 사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재판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또 걸리는 거네요. 그럼 지연되는 건데 당장에 어쨌든 그 이번에 백현동과 이 쌍방울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근데 백현동에다가 쌍방울 사건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설사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미 피의자 전환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쌍방울 사건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저 재판이 지연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특별한 유불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일 답답하게 된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그러네요.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판이 한층 어렵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재판 받기 참 어렵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을 계속 파행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일단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오늘 사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은요. 이 법카 얘기가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있죠. 제보자. 이분의 움직임도 계속 있고 이분의 어떤 입장, 내용, 설명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억울한 점은 없으십니까? 김혜경 씨하고 사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저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A 씨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A 씨와 그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배 씨 뭐 결국 재판받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쭉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근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법카 의혹의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얘기, 이재명 대표를 직접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법카 공익제보자 A씨. 그러니까 평일은 물론 법인카드 쓸 수 없는 휴일에도 직원을 시켜서 배달받는 수라상 의전. 그러니까 뭐 관사에서 뭐 휴일인데 그거를 법카로 결제하는 음식을 사와서 그거를 받았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있는가 법카 사용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명절 선물이나 제사 음식도 모두 세금을 처리했다. 용도는 직원 경영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런데요, 궁금한 게 지금 저 제보자가 계속 저런 얘기, 그 사례를 아주 굉장히 상세한 사례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별다른 입장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무 탓도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제가 볼 땐 그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분명해서. 근데 이것도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 예, 뜻입니까? 그다음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지금 그 제보자 A 씨가 얘기할 정도면요, 예. 이 자료를 아마 수사기관이 검찰이든 누군가가 기관이 이거 아마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예,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섣불리 얘기했다가 당연히 또 뭔가 반박 제보자 A 혹시 또 씨가 틀린 얘기를 또 꺼내놓거나 이렇게 네, 된다면. 그러면 제보자 A 씨가 가만히 있질 않겠죠. 본인은 자료를 다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요. 샴푸요? 예, 그 샴푸를 청담동 일대 가서 샀다는 거예요. 제보자 A 씨가. 근데 보세요. 그 돈을 누구 돈으로 계산했냐면 일단은 제보자 A 씨가 계산을 해요. 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거를 다시 영수증을 누구한테 줄까요? 어디다 내는 겁니까? 만약에 그거? 법카를 이용했다면 경기도의 누군가가 격리 직원 내지는 누군가한테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 영수증 갖다 주면 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갖다 경기도 비서실 직원한테 줘요. 오. 그러면 그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돈을 계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주는 거죠. 개인이 주는 것처럼 줘요. 예. 그러면 그 직원은 그 개인이 직원은? 준 그 직원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드디어 직원 격려용 내지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도 그걸 처리를 하겠죠. 또 단계를 걸친다는 네, 그래서 그 마약 던지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마약 던지기 하는 식으로 비서 던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와,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수사했던 사람인데요. 예.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거를 갖다가 끊는 겁니다. 예. 예,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고. 보통 흐름이 단절되게 한다는 네, 거죠. 네.
일단 지금 저런 얘기는 이 제보자의 어떤 언론을 통한 제보 내용, 뭐 다른 표현 쓰면 주장일 수도 있어요. 정치와에 대해서요,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의 입장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 설명이나 반응이 없어요. 도통. 다음 화면 하나 더 볼까요? 이 제보자가 또 이런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비서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인다.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세금 처리하는지 모르게 한다. 이게 마약 던지기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설명도 해놨어요. 그리고 비서들끼리 질문은 사적인 대화를 아예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신변 위협을 느꼈다. 호텔을 전전하다가 집도 이사를 했다. 아, 본인이 약간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 놉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며칠 전에 뭐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좀 하나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익 제보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 대표의 불법적인 법인카드 유용은 국고 손실 그리고 횡령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죄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꼼수를 용서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만이 경기 도민과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비서들을 점조직처럼 움직였다. 제보자 얘기는 그래요. 그리고 비서들 간에 서로 사적인 대화도 못하겠다. 무슨 상황입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익 그 제보자 신고자는 이제 7급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5급 배소연 씨를 이제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배소연 씨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이제 총무과에 있지만 사실상 총무과에 출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인 김혜경 씨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소속이 있는 총무과하고도 완전히 별개인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지금 공익 제보자 역시 배소연 씨하고 뭐 관계돼 있고 다른 어떤 비서실 직원이라든지 총무과 직원하고도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식으로 이제 관계를 단절시켜 놓은 건데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처음에 이 법화 문제가 터졌을 때는 부인이 김혜경 씨가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을 썼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거 법화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다. 이런 걸 보고 또 완전히 이제 반전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뭐 샌드위치 사 먹고 뭐 제사상에 이 비용을 다 쓰고 이런 것도 참 놀랍지만 저는 또 놀라운 게 이게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뭐 했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하기 때문에 예. 경기도청에도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그렇겠죠, 것들이.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어떤 것 때문에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본인은 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꺼내놨어요. 호텔을 전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저는 이 공익 제보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마의 좀 단서를 좀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다들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공익 제보자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근데 상당히 매우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자, 뭐 상황이 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리 봐도 약간 좀 결코 유리하지 않는 상황들이 조금씩 뭔가 이게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이 내용은 정리하고요.